2020년 9월 29일 화요일 아침 7시 46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불금봉 밴드 처음 보시는 분요. 지금 밴드 글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전체 밴드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요. 실명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수락받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글을 조금 전에 올려놨습니다. 어제 종가매매 종목으로 우리가 대응했던 종목이 줌인터넷인데요. 이 줌인터넷 어제 우리가 대응을 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수익은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줌인터넷 조정이 들어왔던 하루입니다. 어제 이 MTS와 관련해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핸드폰으로 우리 주식 거래하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ICT 기업 줌인터넷이 KB증권하고 손을 잡고 이러한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그 로빈후드와 관련된 한국판 로빈후드 거래 수수료를 없애고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그 미국의 주식 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런 이슈를 갖고 계속해서 지금 상승 중에 어제 눌림목 조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 타점 1시 조금 넘어서 여기서 매수했던 분들이요. 조금 빠지긴 했지만은 요 장 마치고 살짝 반등은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으로 이 보시면은요. 수급 그린선이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가고 어제 큰 조정이 나왔던 이 줌인터넷 여러분들한테 오늘 성공 투자로 이끌 이러한 그 종목입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 초반부터 흐름이 좋았거든요.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이제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국내 증시의 주요 변수들도 많겠지만은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 2,000조에 달하는 무려 2,000억이 아니고요. 2,000조에 달하는 이런 그 부양책이 바로 시동을 다시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대선 전후로 국민에게 또 현금을 지급하고 실업수당도 확대한다. 그리고 부양책을 다시 협상을 재시동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어제 뉴욕 증시를 바짝 오르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증시도 기성행렬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5일간의 이러한 그 휴가. 그동안의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우리 증시 또 정치권의 흐름 또 코로나 확산세 여러 가지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이 많지만은 일단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요. 오늘부터 포장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열 체크하는데도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징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성객이 작년보다는 30%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전월세율, 전환율을 낮추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을 오늘부터 합니다. 지금 전세 전환율이 4%인데요. 이게 2.5%로 낮아질 겁니다. 이런 2.5%로 낮아지는 이러한 시행하는 첫날인데요. 또 집주인이 앞으로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요구한다. 그랬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또 세입자가 집의 임대차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러한 아주 강한 법입니다.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은 맑은데요. 오후부터는 흐려지면서 내일 수도권에는 비가 온다는 소식 제가 계속해서 날씨 예보에서 봤는데 아마 비가 오게 되면은 기온이 뚝 떨어질 겁니다. 지금 팬데믹 관련해가지고 트윈 팬데믹 그러니까 감기하고 인플루엔자 독감하고요. 이 코로나 같이 걸린 이런 사례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3명 정도가 나왔다 그러는데요. 앞으로 이 가을, 겨울로 가면서 코로나의 트윈데믹 염려, 위험이 계속해가지고 리스크가 상승을 할 겁니다.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 접종자만 지금 400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한 명도 없다 그러다가 지금 400명까지 나오고 있는데 큰 이상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온에 노출돼 가지고 접종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금지를 시켰는데도 사용 중단 전에 이미 300명이 맞고 사용 중단 금지 이런 발표가 있은 후에도 100명이 맞았다 그러는데 저도 독감 백신 지난주 금요일 날 맞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위험을 좀 피하기 위해서 조금 이런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맞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독감 백신을 맞고 요 겨울, 가을 좀 견뎌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도훈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장관을 현지 시간으로 미국 28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이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관련해 가지고 또 북한의 우리나라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이러한 미국과 북한과 우리 한국 간의 이런 조율을 위해서 간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들이 또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결의안과 관련해 가지고요. 잠깐 종전선언 결의안 지금과 같은 이러한 종전선언 결의안을 또 이렇게 채택하고 있는 여당 대북 규탄 결의안이 무산되면서 또 1인 시위까지 나가는 국민의힘 한번 뉴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외통위에선 여당 의원이 발의한 종전선언 결의안이 상정됐는데 야당 의원들은 부적절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여야가 긴급 현안 질의에서 한 발 물러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긴급 현안 질의를 다시 꺼내들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빼는 등 맹탕 결의안을 제안한 것이 결렬 원인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된 공무원 시신이 훼손된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보고받고 언론에도 공개했던 내용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한반도 종전선언과 금강산 개별관광을 촉구하는 결의안 2건이 상정됐습니다. 법안 숙려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상정된 건데 민주당은 절차대로 법안 심사 소위로 보내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 의원은 지금일수록 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면은 오늘 이번에 이 불행한 사태도 저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앞에서 검은 정장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우리 국민의 죽음을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런 사정들을 속속들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전혀 구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은 채 의문의 48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북 정책을 놓고 여야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잘 보셨죠?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부각되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텔콘 RF가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끌고 있는데요. 어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도지 형태로 끝났습니다. 거래량은 많이 터지지 않았는데요. 텔콘 RF가 장마치고 300억 정도 3호 12 발행하는 이러한 공시가 났습니다.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났는데요. 텔콘 RF 제약은 오늘 이러한 공시 때문에라도 더 상승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하고 또 관련해 가지고 KPM 테크도 계속해 가지고 그저께 금요일 날 그러니까 하한가 이후에 어제도 살짝 이런 하락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조금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같은 이 관련주로 루미마이크로 오늘도 또 상승이 예상됩니다. 루미마이크로 지금 가져가신 분들은요, 여기 지금 그 시초가 부분에, 금요일날 시초가 부분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 시초가 이상 조금 그 수익을 보시면요, 내일이 이제 5일 동안의 긴 휴가입니다. 여러분들 그 휴가 기간에 어떤 리스크가 또 터질지 모르니까 조금 현금화 하고요. 오늘 보수적으로 조금 천천히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렘데시비르보다 2배 효과가 있다는 신테카 바이오 효능이 있는 이런 관련주들이 연일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또한 오늘 그 세무조사 소식이 좀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하지만은 삼성전자에는 좀 악재죠.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연일 계속하는 미중 제재 SMIC의 위탁, 중국 위탁 생산하는 업체의 이런 제재가 삼성전자와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 관련주,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까지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있고요. 모트렉스 관련해가지고는 자율주행,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한 달 안에 선보이겠다 이런 공개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또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그 상승이 예상되는 오늘 하루입니다. 그리고는 현재 뭐 수소차 관련해서 하나솔루션, 현대차가 사우디에 수소 전기버스를 수출했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니콜라 관련해가지고 사기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그 현대차 또 수소차 하나솔루션 관련해가지고 상승의 여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강하게 시스템 반도체 SMIC 제재와 삼성전자 반사이익을 얻는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오늘 두드러지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공공 와이파이와 관련해 가지고 파워넷, 또 초록뱀 이러한 그 중국 왕이가 10월 방문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의 10월 초 방문설 이런 것들이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 중국 또 우리나라와 이러한 그 역학 관계가 있는데요. 또 이런 관련해 가지고 왕이 방문을 관련해서 중국 소비재 관련, 화장품 관련주 또 엔터 관련주들이 상승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치고 우리 그 시장에서는 문재인과 푸틴의 정상 통화, 푸틴이 러시아 백신을 맞고 우리나라를 방한하겠다라는 이러한 그 얘기들이 있지만은 이 내일 휴가를 앞두고요. 너무 이 짧은 기간에 이 뉴스가 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은 약할 정도로 살짝 러시아 가스관과 관련해서 유라시아 철도 관련 이런 기존의 그 푸틴 방한설이 나오면은 올라가는 종목들이 살짝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합병 이슈 때문에 제약바이오 일부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또 이런 또 BBIG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확산세의 장기화 때문에 전자결제 상거래 업체 관련해 가지고 카카오, 네이버, 뭐 KB 이니시스, KG 모바일, 모빌리언, NH 사이버 결제 이런 그 종목들도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관련주도 살짝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린 뉴딜 관련해서 태양광 또 풍력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지수 반등 속에서 하락했던 이러한 종목들이 살짝 오늘 또 반등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지만은 현재는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하고 지금 또 이러한 그 소송과 관련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LG화학 연일 지금 하락 중에 스톱하고 있습니다. 살짝 지금 하락이 멈추고 이런 그 보합권에 있는데요. 살짝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런 LG화학 흐름 잘 보시고요. 파워넷 아까 말씀드렸고 하나솔루션, 만도까지 또 초록뱀, 엔터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주도하는 종목들이 이 정도 테마로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 뉴욕 시장에 이러한 그
상승 약지는 3대 지수가 다 오른 거는 우리 시장에 오늘 상승을 부추기면서 오후쯤에는 조금 그 추석을 연휴를 앞두고 모든 그 투자자들이 투심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보합으로 끝나는 우리 그 시장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현재 자동차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강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러한 그 테슬라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수익과 반사이익을 얻을 만한 이런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9시 반 전후로 불금봉 핫이슈 여러분들하고 같이 추천해서 성공 투자하는 그 시간까지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